오늘은 제가 좀 기다렸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월 1일 날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데 2020년 4분기 좀 궁금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마가 종목이죠. 가장 잘 나가고 시가총액 1위부터 뭐 4위라 그래도 되죠.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과 인덱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가 하고. 전 인덱스를 상당히 추종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있고 제 투자 경험상 있었고, 인덱스가 좀 못 미칠 때도 있지만 결국 꼭 장기적으로 보면 꼭 인덱스가 정말 나쁜 투자가 아니라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신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개 회사와 인덱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인덱스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하시라고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죠.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 4개 종목과 인덱스와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뭐 초록색 차트죠. 초록색 차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해서 이때 10월 1일 날, 뭐 10월 1일, 2일 하여튼 그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약 1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고, 애플을 투자했다 그래도 2등이네요. 애플도 13%의 수익률을 얻고, 검은색은 좀 하게 확 눈에 띄라고 제가 일부러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S&P 500입니다. S&P 500을 투자를 하셨다 그래도 3개월 동안 11%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4%, 아마존은 1%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투자를 했는데, 인덱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그래도 11%로,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투자해서 11%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인덱스에다가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마존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든지 이러면 어이구 이런, 생각보다 인덱스의 절반까지밖에 못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선택인가. 구글은 인덱스보다 훨씬 좋았고 애플도 인덱스보다 밑에 떨어졌었습니다. 인덱스보다 안 좋았다가 밑에 있었다가 아마 이때쯤인 건데 정확한 날짜는 못한데, 전기차 사업을 새로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전기차 모멘텀이 없었다면 애플도 그냥 이렇게 인덱스 밑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실적 발표 후에 실적에서 보여줬죠. 이제 실적에서 이제 잘 나올 자신이 있다, 쭉 한번 점프를 했죠. 실적이 밑에 실적보다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한번 올라가면서 이 대역을 유지하면서 17%를 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다. 주가는 항상 실적을 동반을 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아무리 주가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서 4분기 때는 어, 구글이 승리를 했고, 이때는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사업 발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애플은 한 번 더 끌어올렸고요. 거의 그러니까 구글 빼놓고는, 제 개인적입니다. 구글 빼놓고는 인덱스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기업들은 이미 지난 2분기, 3분기에서 2, 3분기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정말 많이 올랐죠. 진짜 이번 사태 때. 그리고 애플도 진짜 주식 분할도 있었고 뭐하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시중에 돈이 많고 좋은 회사라고 해도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올라는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게 이번 주식시장의 4분기에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이 이제, 예전에는 닷컴 버블을 걱정을 했는데 이 차트를 보고 닷컴 버블 걱정을 좀 많이, 그러니까 없다 그러지 않고 많이 줄여놨습니다. 아,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닷컴 버블 같은 거 진짜 묻지마 투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이,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인데, 아니 대사회초년생이 아니죠. 제가 그때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 때 고민 많이 했죠. 한번 해볼까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적과 완전 연동돼서 가고, S&P 500은 이제 탑5 기업 이외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S&P 500에 있는 나머지 이제 490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인덱스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제일 좋은 타츠 중
주식에서 이런 걸로 계속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뭐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덱스는 다른 거에 비하면 진짜 양호한 편인 거죠. 이 정도 조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정도 조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올라가고 그 인덱스 차트 너무 이쁩니다. 이런 차트는 정말 가치주 이런 가치주도 없죠. 이제 왜냐면 다른 거 보더라도요. 이게 이 빨간색 애플만 보더라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런 변동성 특히 아마존은 진짜 무슨 별로 올라갔다 내려가지도 않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근데 변동성은 되게 컸죠. 근데 S&P는 변동성도 적으면서 이런 종목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4분기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투자의 승자는 S&P 500이라고 인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6개월. 이제 전 장기 투자하는데 원래 장기 투자도 연 단위로 가지 이게 분기당도 안 보고 하반기 또 그래도 하여튼 이 차트가 좀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반기면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나를 차트를 보면 진짜 6개월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진짜 8월 달에 진짜 전 세계를 상대로 내 소프트뱅크 손정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그때 옵션을 막 해서 옵션으로 막 애플은 더 옵션 그 손정이 버프와 옵션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 분할한다 뭐 이런 걸 해서 애플 미친 듯이 올랐죠 진짜. 애플 최고가가 지금 다시 된 거죠 이제. 애플은 정말 하여튼 애플 정말 대단한 회사고 좋은 회사가 자사주도 매입하고 막 배당도 주고 좋은 회사긴 한데 이 변동성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뚝 솔직히 막 올라간다고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 변동성에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생각할게요. 올라와서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 차이를 극복을 하고 쭉 가지고 있으면 6개월 후가 되니까 만약 이때 산 사람이라 그래도 최소 9월이니까 12월에가 4개월을 기다려야지 자기 본전이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되고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간다 그럴 때 그걸 참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애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진짜 고점에 비쌀 때만 사서 판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주식의 절대 천재가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 확 떨어졌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던가. 근데 이때 매수를 하더라도 막 이게 올라가잖아요. 막 다시 팔아버린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들고 가야지 좋다라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별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인덱스가 그거에 보면 낫다라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죠. 워렌 버핏이 예를 들면.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희비가 교차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아마존도 생각보다 변동성은 정말 심했는데 수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로 인덱스보다는 인덱스 근처까지만 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변동성은 낮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았고요. 이제 왜냐면 인덱스의 절반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존은 인덱스를 쫓아오기라도 했지만 이 변동성을 보십시오. 인덱스 같이 20%갈 때 19% 올랐지만 이 노란색 차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서 여기에 팔 거야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단타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타한다는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단타가 행운 이거는 통계학적 확률론적 뭐 이거 계산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통계하고 확률하고 수학 이거 어려운 수학도 아니라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수학 과정만 알면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단타로 돈 버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건데 하여튼 단타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존경합니다. 하여튼 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이때 살고 팔아서 다시 이제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뭐 해서 돈 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뭐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럴 바에 인덱스도 올라가지만 인덱스가 가장 변동성이 적게 가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냈다. 이때 그냥 사놓고 그냥 까먹어. 쭉 잘 될 거야. 이제 경제는 성장할 거고 S&P 500 안에 있는 회사는 500개 회사인데 500개 회사에 진짜 세계 탑 회사 500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참고 있어요. 변동성도 있긴 있지만 좀 적은 편으로 가면 수익이 났고 구글이 좋긴 좋았어도 구글도 약간 3%더 번 거였고
아마존 겨우 쫓아갔고 절반 갔고, 애플은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대신 40%, 46%, 45%의 수익을 났고 6개월 동안요. 대단한 거죠. 진짜 계산할 편에 50%의 수익률을 냈다면 그쵸? 그 6월 끝나가 7월 1일 날 이 주식을 사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도 저는 이때 샀다가 이때 확 떴잖아요. 이때 확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 높을 때 이때 파신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장기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덱스를 추천하고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증명을 합니다. 진짜 차트가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2020년 4분기 마가 종목 중 주가가 상승한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확실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글은 참 좋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왜냐면 그 인덱스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으니까요. 애플은 변동성이 좀 심한데 막판에 전기차 얘기를 꺼내면서 하여튼 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거 앞에서 말했지 실적이 주가라는 거 증명. 실적을 보여주니까 구글 주가는 한 단계 올라와서 기존에 좀 안 오른 면도 있죠. 구글이 좀 적게 오르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올라왔고 실적이 있다. 그리고 4분기 때 많이 안 오른 거는 새로운 뭐 사업이란 거 발표도 없긴 했었지만 이미 실적이 미리 선반영된 게 많아서 4분기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많이 선반영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오른 것 같거든요. 아마존은 좀 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블랙 할리 데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조금 아마존이 진짜 많이 선반영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이 인덱스죠. 인덱스는 진짜 꾸준하게 제가 안 오르니까 다른 종목 490개가 올라가가지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2020년 하반기를 보더라도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덱스는 이제 변동성이 작으면서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제가 앞에서 손자병법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했고 그 종목을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와 그 제품을 써볼 수 있는 최대한 써봐야 되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정말 어려운데 그럴 바에는 제가 인덱스로 그냥 꾸준하게 그 인덱스가 한 10년 들고 있겠다. 이 투자도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또 인덱스는 꾸준하게 그걸 주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데 인덱스 배당도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요즘 워낙 금리가 낮아서 인덱스 배당이 1.8%, 2%뭐 이럴 텐데 그게 훨씬 나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투자를 항상 저는 권장드립니다. 아니 종목을 선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엄청난 공부. 그 회사의 제품도 써볼 수 있으면 써봐야 되고 그 회사의 어떤가 그 회사의 CEO 하여튼 이거는 제 필살기라서 다는 못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죄송한데 해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그거는 조금 그럴 바에는 제 인덱스로 가시는 게 이제 속 편하고 좋습니다. 자, 변동성에 비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예, 또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다면 뭐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메일이라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뭐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